니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want라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사용하는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그게 노후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살률이 일본이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이 1등이죠. 이제 보통 그 미국에서 쓰는 용어예요. want라는 말이 있고 need라는 말이 있죠. need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쌀을 사거나 뭐 식량을 사거나 전기세를 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이 want라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사는 거죠. 왜? 습관이에요. 항상 뭐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던 습관은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그게 노후를 버리게 되죠. 특히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이런 거 가르쳐야 되겠죠. 이게 안타깝죠? 이게 노후 자금을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교육비에 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사교육비의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남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거는 전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다른 데에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1등을 하라고 그래요. 1등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1등 하라는 얘기는요, 유태인은 남들이 안 한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유태인들이 그 선두를 달리는 이유가 그런 작은 철학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런 철학이 필요합니다. 모두 가서 국영수를 잘하면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끝났다.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참 안타깝죠. 호주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래요. OECD 국가 평균이 2시간 30분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돼요? 48분밖에 안 돼요. 왜? 아이들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이들을 학원에서 교육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점수 경쟁을 하고 있죠.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점수 경쟁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거를 시험 점수를 따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1등급이다, 얘는 2등급이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데 이 아이를 선한 부자로 만들려고 교육을 바꿔야 돼요. 선한 부자로 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에 그런 건강한 사회예요. 착한 부자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를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점수 경쟁하는 겁니다. 점수 경쟁하는 나라는 죄송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사교육비 안 해요.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뭘 할까요? 스포츠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살률이 일본이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이 1등이죠. 우리 교육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액티브 인컴이라는 거, 패시브 인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잘 생각했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는 그걸 액티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노동력과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액티브 인컴이죠.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늙잖아요. 언젠가는 나는 은퇴할 거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패시브 인컴 뭐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것들이 이제 크게 돼서 배당을 주거나 이자 소득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인컴을 뭐라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불로소득은 나쁜 거래요. 부도덕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도덕한 게 아니라요. 패시브 인컴이 없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6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 배당 소득이 없다? 이자 소득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층이 은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의 직장을 뺏게 되죠.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죠.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양한 교육이 돼야 되고요. 금융교육 해야 되고 창업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은 곧 없어질 거다.
지금 출산율을 가지고는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한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내려오면 된다. 한국 사람 숫자가 없을 거다. 지금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인구도 없을 텐데,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지금부터는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왜 은퇴를 못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공부 잘하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점수 경쟁하는 것, 그런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죠? 금융교육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창업하라고 그래야 돼요. 혼자 창업하기 힘들면 여러 명 친구들 같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어땠어요? 저는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젠스 후앙이라는 사람이 창업할 때 다른 창업하는 두 사람하고 식당에 가서 창업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세 명이 창업하겠다고 의기를 투합하는데 세 명이서 근데 지금부터 뭐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으면서 창업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그게 창업 정신이에요. 자기 걸 하고 싶은 거,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 부자가 돼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6번째로 되신 거 아시죠? 일본이 7번째인가 그렇다고 해요. 이미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고 있어요. 종교 분쟁 없죠. 안전하죠. 근면하죠.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세계의 강대국에서 밀려나서 결국은 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지금의 한국 정도까지 올라온 나라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더 하질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부자가 되라고 해야 되고요. 부자가 되는 사람, 미국의 부자가 되는 사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요. 도덕성, 사교성, 호기심, 투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 미리 투자해야 된다. 유태인은 몇 살부터 투자할까요? 13살부터 투자하죠. 그래서 공부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좋은 학교 나왔다는 거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부자 되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 하십니까?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거는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돈 생기면 너부터 폐해라. 본인부터 폐해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 생기면 10만 원을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10%밖에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10% 갖고 안 돼요. 20%, 30%.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생기면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시고 거기다가 ETF 사세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데 저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기업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코스피 200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고요.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가를 키워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본가를 키워야 돼요. 네가 자본가가 되라. 자본가라는 거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창업을 해도 좋고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도 좋고. 유태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손자들한테 장난감 사주지 말고 주식을 사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 미국의 중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창업합니다. 35세에 창업가들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주식 투자는 이제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남이 나를 돈으로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순간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다르죠? 주식은 소유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수익률 얘기를 하죠. 언제 사서 언제 팔을까요? 그거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주식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은퇴했을 때는요, 내가 은퇴했을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미국에서 보통 4%를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마치 나무를 심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풍파도 있게 되고요. 또 겨울에 서리도 얽게 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큰 숲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쓰는 돈, 사교육비, 잘못된 보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자라게 돼 있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노후 준비도 그렇고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결국은 시간의 싸움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뭐 차트를 보거나 이게 주식을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거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춥니다. 하나 맞출 수는 있어요.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큰 돈이 된다. 그거 하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좋은 기업을 아는 것도 귀찮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ETF 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ETF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자꾸 야 이거 산다 언제 팔지?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은퇴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패시브 인컴이에요. 내가 은퇴하더라도 기업들이 나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부자들은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준비를 안 했어요. 그 배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업을 계속 잡아야 돼요. 불행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